자, 가볼게요. 일단 쭉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들 있죠.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2차 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똑같은 데다가 는 0을 붙이면 뭐라고 하죠?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데다가 는 y를 붙이면 뭐라고 해요? 2차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식에다가 부등호를 쓰면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2차 식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그냥 차수가 2차인 어떤 식이 있어. 그냥 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식이 바로 2차 방정식이고 다음 단원이 2차 함수 단원이고요.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2차 부등식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개념은 차수가 올라가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3차면 3차식, 3차 방정식, 3차 함수, 3차 부등식.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3차까지밖에 안 나와요. 사실상 4차는 나오더라도 특수한 형태의 4차만 나오고 여러분들은 거의 3차까지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저 뒤에가 0이냐 y냐 y보다 크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는 0이 붙으면 방정식이라고 했어. 뒤에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붙어. 근데 방정식의 개념이 뭐죠?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땐 말은 되지만 특정 값을 넣었을 땐 말이 안 되는, 즉 말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의 정의니까 이 차식 중에서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x값을 찾자, 그 x는 결국 어디를 뜻하냐? 그리고 이 는 0과 비교를 해보면 뭘 뜻하냐라고 하면 바로 x축과 만나는 점들이 바로 그걸 만족하는 값이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 한 글자로 근 또는 해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y는으로 바뀌는 순간 x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식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 그럼 얘는 x값에 따른 y값들의 모임이 바로 2차 함수구나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등식으로 가는 순간 2차 함수와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지만 면적, 공간을 뜻한다라는 거야. y보다 크다. 뭐 예를 들면 이쪽 큰 범위를 찾아라. 아니면 0보다 작은 쪽 범위를 찾아달라. 면적을 뜻하더라. 공간을 답으로 말하는 게 바로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을 이제 공부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방정식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바로 이유가 뭐다? 이 해와 근을 찾고 그 해와 근을 이용해서 혹시 다른 것들을 풀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 1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2차를 하기 전에 1차 방정식은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1차 방정식을 아마 이렇게 공부해 보신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X는 B다 라고 하면 10명 중 10명은 뭐로 대답하는 줄 아세요? X는 A분의 B요 라고 제일 많이 대답해요. 아닙니다. X는 A분의 B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 A 값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답이 달라요. 무슨 뜻이냐? 만약 1번 A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진짜 양쪽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0이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거예요. A가 0이면 얘들아 A 대신에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0 곱하기 X는 B라고 나왔어. 근데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이게 또 충격적이게도요. 답이 바로 안 나와요. 또 B가 0이냐 아니냐로 또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B까지 0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0 곱하기 x는 0. 얘들아, 우리 방정식이라는 건 누구 찾는 거였지? 답? x값 찾는 게 답이었거든. 그럼 봄이나 물어볼게. 0 곱하기 x는 0이래. 그럼 x에 뭐 넣을 수 있죠? 그치? 아무거나 다른 말로 말하면, 유식한 말로 말하면 모든 실수.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예요. x는 모든 실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게 뭐냐면 b가 0이 아니잖아요. 0 곱하기 x는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0 곱하기 뭐가 1 나오지?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고창이 0이냐 아니냐로 나눠지고 0이 아닌 것들만 너네들이 맨날 풀어봤어. 수학에서 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잖아. 2x는 1이다. 그래서 x는 너네 2분의 1이라고 당당히 지금까지는 항상 말했어. 왜 그런 거야?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니었거든. 근데 때로는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선생님 언제 나와요? 이런 것들 진짜 신기하게 가장 시험 문제에서 1번 문제로 많이 나와. 1차 방정식 해놓고 합답형 기억니은디귿. a가 0일 때 뭐 x는 해가 모든 실수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지? b가 0이야 아니야? 이거에 따라 또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1차는 이렇게만 알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2차를 가기 전에 잠깐 절대값 함수를 잠깐 들렸다 갑시다.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함수라는 걸 배우면, 절대값, 지금 함수 파트가 아니지. 절대값 방정식. 여러분들이 근데 앞으로 고3 때까지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거예요. 2차 함수, 1차 함수,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거의 어려워하는 함수 중에 거의 탑3 안에 드는 게 또 절대값이죠. 그럼 도대체 절대값 방정식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이죠. 절대값 x가 k다. 그럼 우리는 1차일 때 완전 땡큐죠. x는 k가 나올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k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요 요 안에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방정식은 조금 쉬워요. 절대값 ax 플러스 b가 k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원래는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되지만 절대값이 하나 나왔을 때 굳이 나눌 필요 없고요. ax 플러스 b가 k가 나오든가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k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값은 뭐가 나옵니까? k 마이너스 b를 a로 나누는 거고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를 a로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절대값이 저렇게 한 개가 나오면 그럼 쉬운데 절대값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야. 그럼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고3 때까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할 거야. 범위가 필요하다. 근데 굳이 하나짜리는 굳이 범위를 나타낼 필요는 없고요. 두 개 이상부터 범위가 필요한데 애들이 이 범위를 못 찾아.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아이들한테 어떻게 고3 때까지 꼭 내 말을 기억해줘라는 게 범위를 찾는 방법부터 먼저 가르쳐드리면 범위의 개수는요. 바로 절대값 개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럼 범위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절대값이 3개잖아요? 범위 4개 나와요. 절대값 개수에 항상 1을 더한 게 범위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찾냐? 바로 절대값이 0이 되는 점 기준으로 퐁당퐁당이다.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퐁당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0. 그래서 1개, 2개, 3개. 범위가 이렇게 3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한 3개짜리도 한번 보여주세요. 3개짜리도 보여주면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낼게.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절대값 개수가 3개니까 얘는 범위가 4개 나와야 되니까 퐁당 그러면 작은 거부터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4번 범위. 이렇게 4개를 나눠서 풉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사실상은 이제 풀이를 쭉 써야겠지. 예를 들어서 얘 갖고 오면 1번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2번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0보다는 작을 때. 3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어차피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한 번 더 할 거고 2차 분정식에서 할 거지만 사실은 이것도 한번 익혀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음수고 음수네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막 계산할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x는 하고 네모가 나오겠지. 얘도 주저리 x는 세모. 주저리 x는 별표라고 나올 거야. 근데 꼭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애들이 요 세 개를 무조건 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세 개 중에 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가로로 치고 있어요. 타원으로. 무슨 뜻이냐? 맨 마지막에 나온 네모와 요 범위의 교집합을 찾는 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모가 마이너스 5 나왔어.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보다 작나요? 통과. 근데 얘가 1이 나왔어. 1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나요? 버려. 별표가 5 나왔어. 5가 0보다 큰가요? 네. 그 다음에 요거의 합집합을 말해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5, 답을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냥 마이너스 5와 5 이렇게 말하시면 되지. 왜 합집합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은 방정식이니까 값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부등식 할 땐 뭐로 나오죠? 범위로 나와요. 근데 애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 범위. 이거 뭐예요? 교집합 찾아요? 합집합 찾아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봤어. 겨울방학 동안에.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시켰냐면 여기에 만약에 범위가 나오면 이 범위와 이 범위, 즉 가로로는 항상 교집합을 찾고 세로로는 합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범위와 이 범위의 교집합을 찾고 이 범위와 요 놈의 교집합, 이 범위와 요 놈의 교집합을 찾아서 교집합의 합집합을 찾으면 최종적으로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이해 가십니까? 그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가르쳐 놓으면 꼭 질문하는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제가 절대값 함수를 범위 나눠서도 잘 하고요. 다 알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이거 양쪽 제곱하면 안 돼요? 됩니다. 제곱해도 돼요. 왜? 절대값을 없애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곱이거든. 근데 애들이 이런 것들은 잘 풀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이 5래요. 이거 제곱하면 답이에요. 어떻게? x-1의 제곱이 25다. 그럼 우리 뭘 제곱해야 25가 나오냐? 5 아니면 마이너스 5니까 5 되려면 6, 마이너스 5 되려면 마이너스 4. 답이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간 절대값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올 때가 있다 이거. 그것도 양쪽에.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지? 근데 이것도 제곱하면 안 돼요? 제곱해도 돼요. 근데 이게 제곱이 언제까지 되냐면 1차식일 때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1차식일 때는 쉬워요. 제곱하면 너 이거 제곱 공식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것도 제곱 공식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양쪽이 절대값인데 하나가 2차 이상 나와요. 심지어 여러 가지 방정식 가면 3차 이상 나와요. 그럼 이거 제곱할 거예요? 못해요. 할 수는 있지. 공식을 아니까. 남들보다 시간을 배로 쓰고 있겠지. 근데 그럼 이렇게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면 사실은 절대값은 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만능 팁이 하나 있어. 만능 팁. 이 방법으로 절대값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천 개든 다 이 방식으로 풀어도 돼. 뭐냐? 바로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바로 한쪽은 그대로 두세요. 절대값 벗긴 채로. 그리고 반대쪽을 한 번은 그대로 쓰고 한 번은 마이너스 붙인 채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곱이 필요 없어요. 그럼 답입니다. 얘 넘기고 얘 넘겨서 끝. x값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하지 말고 한쪽은 그대로 쓰세요. 2번. 그리고 한쪽은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써주면 정답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게 지금 선생님이 1페이지에 1, 2, 3번을 설명한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차 함수, 이 절대값 함수를 통해서 이제 2차로 넘어가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인 2차 방정식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근데 2차 방정식이 오히려 더 쉬워, 얘들아. 절대값이랑 1차가 더 어려워. 2차는 너네들이 하도 많이 풀어봐서 잘 하더라고. 자, 갑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돼요. 아까도 봤지만 2차 방정식 무너지는 순간 2차 함수 무너지고 2차 방정식 무너지고 3, 4차 여러 가지 방식 다 깨져요. 갑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은요, 일단 근의 개수가 총 몇 개 나와야 되죠? 기본값이 2개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우린 수학에서 이 차수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마 마포가는 저한테 지겹도록 들었을 텐데, 우린 수학에서 저 차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몇 차다, 뭐 n차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얘는 총 근의 개수는 n개예요. 근데 n개가 누구와 누구로 쪼개지냐? 바로 실근과 허근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어쨌든 둘이 합쳐서는 n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차식은 근이 몇 개였어요? 1개였어요. 왜? 1차였으니까. 근데 그걸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차식은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0개예요. 그래서 근의 개수가 1개 나온 거야. 근데 왜? 2차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래프 개형에 총 3가지가 나와요. 2개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똑같은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너네들 지금까지 어떻게 대답했어? 실근 2개, 중근 하나, 0개 이렇게 말했어. 2개, 1개, 0개라고 말했어. 근데 정확한 말은 틀린 거지. 2개, 1개, 0개가 아니라 실근 2개면 허근은 0개. 실근 하나인데 그게 중근. 얘는 허근이 2개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2차니까 다 2개가 나오는 건 똑같아. 하지만 이 안에 실근과 허근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얘는 실근이 2개.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하고, 그럼 얘는 허근이 없어. 왜? 합치면 2개 나와야 되거든. 얘는 2개야. 얘들아, 중근도 실근 2개야. 알았지? 근데 얘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말해. 벌써 국어에서 차이가 있잖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했잖아. 얘도 실근은 2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근이 중복되네. 그래서 중근이라고 부를 뿐이야. 그리고 얘도 허근이 0개 나와서 둘이 합쳐서 2개가 돼. 얘는 실근이 없어요. 근데 허근 2개가 합쳐져서 어쨌든 총 근의 개수는 2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양아치 같은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2차식 하나 더 들고요. 근의 개수가 2개이다. 뭐 3개, 뭐 1개이다. 이렇게 나와. 아니야. 그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해야 돼. 실근이 2개인지 허근이 2개인지 실근이 근이라고 나오면 실근과 허근을 다 합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가장 얘가 일단 기본값이 기본값은 일단 2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개일 땐 판별식을 이용해서 0보다 크다를 쓸 거고,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판별식은 참 불쌍한 공식이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이 판별식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싶어. 왜냐면 지금 이 판별식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못 푸는 아주 어려운 난제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저 판별식이란 말도 안 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탄생해서 지금 해결된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판별식은 이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실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끝나.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건 아는데 실근이 2개야 중근이야 없어? 그것만 알려주고 끝나. 수학의 전반적인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공식인데 꼴랑 저거밖에 못해. 무슨 뜻이냐? 물어볼게. 보민아, 실근 몇 개야? 저거 양수야 음수야? 몰라. 실근 몇 개야? 하나, 중근이지. 저거 1보다 커 작아? 몰라. 그렇게 중요한 공식인데 판별식 갖다가 근의 부호라든가 근이 누구나 큰지 작은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어디다가 판별식을 써갖고 오냐면 나중에 가면 근의 분리 배울 거거든. 근을 분리시킨다 해서 이 두 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아니면 두 근이 둘 다 양수야. 두 근이 음수야. 아니면 이 근은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작아. 근을 분리시키는 문제에다가 맨날 판별식만 드립다 쓰고 와서 푸는 거 있는 거야. 판별식이 필요한 문제는 맞지만 판별식은 근의 개수만 알려주지 부호까지는 안 알려줘. 그리고 그 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안 알려줘. 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끝나. 그러니까 얘는 되게 중요한데 너네들이 자꾸 되게 중요한 공식이니까 엉뚱한 데다가 다 써갖고 문제를 풀어.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 근의 개수만 필요한 문제다만 써야 돼. 엉뚱한 데 쓰지 말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판별식 갖다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판별식을 통해서 실근을 구했으면 우리는 바로 그 X값을 이제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근과 해라고 하는데 이 근이랑 해를 찾는 방법에는 총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되면 땡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완전 제곱식. 그냥 다 쓰자. 그리고 3번째는 뭐도 찾을 수 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제 또 하나 혼낼 게 있어. 뭐냐면 인수분해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그냥 근 찾으면 돼. 애들이 생각보다 요거 못해요. 내가 장담할게.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도 있을걸? 대부분 있잖아. 내가 정말 화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야. 어떤 2차식이 나왔어. 인수분해 안 되지. 근데 얘가 0 되는 X값을 찾아달래. 아니면 인수분해 해달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인수분해 돼? 안 되지. 그럼 너네 뭐 해? 줘봐. 왜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라고 어떤 새끼가 알려준 거야? 난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마포관에서.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중학교 때 어떤 중등부 선생님이 고등부 거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다.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써서 X값 찾아서 인수분해 해라고 했으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머리에 알고리즘을 싹 다 날리고, 자, 첫 번째, 인수분해 돼. 땡큐. 끝. 근데 인수분해가, 자, 어떤 식이 나왔어? 이제 알고리즘이야. 인수분해 돼? 네. 풀어. 끝.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요 다음 과정이 근의 공식이었어. 안 됩니다. 근의 공식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먼저 뭐부터 써야 돼요? 판별식 쓰셔야 돼요. 판별식 쓴 다음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냐를 판별한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의 공식이에요. 얘는 없어요, 실근이. 근데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인수분해 안 되는 데다 계속 근의 공식 쓰면서 나중에 허근 나왔더니 그거 갖다 허근으로 인수분해하고 있어. 얘들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인수분해 하시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범위에서만 하라는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앞에 앞단원에서 인수분해 미친 듯이 했잖아요. 이런 거 했잖아요. 너네들 왜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했어? 왜 했는지 아세요? 이 앞에 아무 말이 안 써 있었지만 실수 범위에서라는 게 이미 우리가 약속했어요. 수학도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은 약속을 하면 진짜 치명적인 오류인데 안 써요, 그 말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다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써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안 써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 아시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 로그에서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그 11m라는 x.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10이잖아요, 밑이? 그럼 우리는 안 쓰기로 약속했어요, 수학은 또. 안 쓰기로 약속했고 당연한 것들은 수학에선 제외를 해요. 근데 얘도요, 인수분해 했죠. 너네 원래 이거 인수분해하면 안 돼. 왜? 이 앞에 복소수 범위에서, 이 앞에 실수 범위에서라는 말이 원래 써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약속했어.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실수 범위야. 그래서 너네들은 바로 인수분해를 해도 아무런 태클을 안 받은 거야. 근데 이 새끼들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근의 공식 쓰고 있어요. 근데 허근 나와. 더 웃긴 건. 그랬더니 더 웃긴 거. 그거 갖다 인수분해 해서 쓰고 있더라고, 답을. 답이 없다 해요. 안 된다 해요. 근데 이걸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왔어. 판별식 써봐.
아, 이건 인수분해 되니? 마이너스 플러스 되네. 이렇게 할게. 판별식 써봐. 뭐 나와? 음수 나오죠. 근데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근해공식 써요. 근해공식 써가지고 2a분의 짝수공식 쓸게. a분의 마이너스 b 4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려면 이 문제 앞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아세요? 복소수 범위에서라는 말이 써 있어야 돼. 이 말이 안 써 있어, 만약에. 복소수 범위에서. 이 말이 써 있으면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약속은 실수 범위에서예요. 답이 없답니다. 근을 갖지 않는다예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주구장창 근해공식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선생님. 제가 어떤 2차식이 나왔는데요. 인수분해 돼요. 땡큐. 오케이. 진행. 그리고 걔가 0 되는 값 찾아. 네. 끝. 근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빨리 판별식 써봐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빨리 근해공식 써서 조금 더럽지만 근을 찾으면 돼. 근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보기 아마 실근 없다가 있을 거야. 라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해공식은 판별식을 쓴 다음에 써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걸 해본 적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내가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해볼까? 잠깐만요. 이러면 4 마이너스 된다.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찾아달래. 나는 여러분들 F반 정도면 난 이 방법을 진짜 강력 개추천해요. 왜 추천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근해공식 쓰면 다 어디서 실수해요? 깝치다가 밖에는 짝수공식 쓰고 루트 안에는 홀수공식 써와요. 짝수공식 다 같이 짝수공식 쓸 거면 다 같이 짝수공식 쓰든가 당당하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신데 여기 홀수공식 짝수공식 써와요. 제일 심한 경우는 짝수공식 홀수공식 써오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을 강력 추천해요. 그리고 이 방법 있잖아요. 요 뉴파인에서 한 10%도 안 될걸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간 테스트, 방탈출, 학원 교재 대충 봤을 때 인수분해를 할 때도 저렇게 했던 친구들 별로 없었어. 이게 뭐냐면 근해공식의 뭐라 그래야 될까? 요약판이에요. 간략편?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되게 축소판? 그러니까 근해공식이 너무 귀찮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요 두 개만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드세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걸 실제로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란 말이야. 근데 난 얘가 되고 싶네. 뭐 해줘야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네. 그럼 x 마이너스 2는 뭐야? 뿔마 루트 2야. 그럼 x는 뭐 나와? 2 뿔마 루트 2야. 끝이에요. 이게 근해공식으로 구해져요. 근해공식 쓰면 얘 나와요. 답이. 해볼까? 자, 써볼게. x는 짝수공식 쓸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근해공식, 이 완전제곱식 방법이 원래 근해공식의 요약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푼 애들 별로 못 봤어. 대부분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까지는 잘 썼다가 근해공식으로 돌아가는데 웬만하면 완전제곱식, F반 정도는 완전제곱식을 좀 추천할게요. 그게 훨씬 빨리 나옵니다. 아셨죠? 요게 지금 선생님이 1페이지에 4번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5번에 대한 내용을 주구장창 설명한 거다. 가우스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7번에 근해 판별. 여기서 판별식은 뭐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의미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옆에 8번도 그냥 넘어갈게. 판별식 이용하는 거니까. 자, 9번에는 그냥 별표 잠깐 하나만 그냥 쳐놓으세요. 왜냐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땡큐죠.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한 30초 설명하고 끝낼게. 왜냐면 너네들한테 필요 없어서. 선생님 때만 해도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개수가 허수인 놈들.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인 놈들, 여긴 실수니까 땡큐인데 허수인 놈들도 원래 구했어. 근데 이게 굳이 허수인 놈을 왜 따로 구하냐?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게 허수가 되면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근일 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거 만들지 마자. 애들 막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수가 허수인 것들은 안 나와요. 여기 써놨어. 뭐라고 써놨냐면 1번만 그냥 읽어보고 끝낼게. 2차 방정식에서 개수 A, B, C가 실수일 때 하나요. 판별식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 주구장창 이거 판별식 썼죠. 이거요, 원래 요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다 실수일 때밖에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약속은 안 쓴다고. 실수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서요. 안 써 있는 거예요. 너네 누구한테 배웠을 때 판별식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 근해 공식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실수일 때만 이런 그래프가 나와라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2차 방정식이면 저런 그림 설명해주고 판별식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쟤는 두 개야 하나야 없어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왜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은 약속이 모두 다 실수라는 전제하에 판별식도 쓸 수 있고 라는 거거든. 근데 허수가 나오면 실수 조건에 이미 위배가 됐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 없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밑에 예를 들어놨지. 판별식 쓰면 양수 나와서 0보다 크다니까 실근 갔는데 실제로 근해 공식 쓰면 허근 나와요. 앞뒤가 안 맞아요. 개수가 허수면 판별식은 0보다 큰데 근은 허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0보다 크면 실근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답은 허근 나오죠? 그래서 안 나와, 문제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뒷장.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요것만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힘든 거 알아. 우리가 일단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놈의 근을 x는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라고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모르는 친구들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거꾸로 내가 이거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식 세울 줄도 알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짚어줄 건 딱 두 개만 짚어줄게. 첫 번째, 가끔 가다가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할 때가 나와. 근데 이 두근의 차가 애들이 어디서 많이 실수하냐면 물어볼게. 봄이나 두근의 차는? 두근의 차는? 자, 어때?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써놔도 여러분들 두근의 차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지? 큰 데서 작은 거 빼야지.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거, 큰 데서 작은 거 빼서 답이 3이라고 말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두근의 차 구해봐. 그럼 이게 알파가 더 큰지 베타가 더 큰지를 알아야 이게 둘이 뺄 텐데 모르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 데 거 빼고 꼭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절대값 빼먹는 친구들 진짜 많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만약에 문제에서 대놓고 베타가 더 크대.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안 씌워도 돼. 왜? 그 문제는 베타가 더 크다는 보장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항상 절대값 씌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애들이 실수하는 거, 헷갈리는 거 하나 알려줄게. 근데 그럼 만약에 이게 알면 저는 곱셈공식 사용하면 되죠. 맞아요? 얘 제곱하면 선생님 뭐 나와요? 라는 거야. 절대값 전체에 돼 있는 걸 제곱하면요. 여러분들 원래 요 괄호 제곱하듯이 똑같이 풀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런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를 제곱하시오. 그럼 얘랑 얘는 어쨌든 식이 모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겠지.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 나와. 여기는 안 붙어 나와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곱하면 돼요. 근데 각각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여기 절대값 붙는다. 근데 그럼 이것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알파가 양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음수 양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음수 양수 곱하면 여기 뭐 나오죠? 음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알파와 베타의 부호도 또 신경 써줘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죠. 1등급 안에 1등급 놈들은 정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라고 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 다 풀어봤겠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더라. 블랙라벨 풀면 1등급이다. 1품 풀면 1등급 나온다? 그런 거 1도 없어요. 너무 많이 봤어. 1등급 막 초반에 특히 많아요. 겨울방학 때. 막 블랙라벨에 막 못 매다는 애도 있고, 막 블랙라벨 선생님 저 3스텝 풀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실제로는 난 절반 이상은 학교 막상 들어가면 1등급 안 나오더라고.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진짜 1등급 나온 애들 보면, 나 작년에 블랙라벨 한 번도 안 풀리고 1학년 4번, 2학년 4번 다 1등급 나온 애 봤어요. 걔가 꼴랑 공부한 거는 마플 교과서랑 마플 시너지랑 올림포스 고난도 3권밖에 없었어, 2학년. 그리고 기출의 미래. 딱 4권 풀고 1년 내내 1등급이었어, 2학년. 걔 블랙라벨 쳐다도 안 봤고요. 1품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걔의 장점은 뭐냐면 그 4권은 정말 꼼꼼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답이 나오는지, 왜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썼는지를 정말 다 걔는 디테일하게 알더라고. 걔가 그 걔예요, 참새. 너네들한테 그 마포관에서 말했었지. 시험지 2대부고 학생이거든. 시험지 받자마자 2문제 버린 학생이 있어요. 그냥 과감하게 2문제 버립니다. 걔는 그래서 21문제를 50분 동안 풀어요. 남들은 23문제를 50분 안에 풀 때. 걔는 정확하게 항상 걔는 1등급이었어. 한 번도 안 빼놓고. 걔는 전략적인 거지. 그 대신 걔는 한 번 들어가면 안 까먹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하나 짚어줬고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러분, 우리 어떤 fx를요. fx가 0 되는 값이 x는 알파와 베타가 나왔대요.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f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다. 나머지 정리 마지막 파트에 인수정리라고 알아요? 인수정리에서 요거 기억나요? PA는 0, PB도 0 이렇게 나왔었죠. 그럼 우리 이 두 개 갖다 식 어떻게 세웠죠? 이렇게 식 세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때 나머지 정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얘들아 PA가 0이란다. 그럼 결국엔 여기가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얘들아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나눠 떨어진다지. 나눠 떨어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지? 인수로 갖는다랑 똑같아. 그래서 x-에 x-b를 갖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게 2차 함수 쪽에 2차 방정식에 와서 f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래.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넣어볼까? 라고 봤더니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래. 그럼 이거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랑 똑같네요,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fx가 바로 x-알파, x-베타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이따 이거 되게 무시하는데 이거 갖다가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라고요? 라고 물음표를 던질 거야.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뭐 우리 10번하고 11번에 설명해 놓은 거고 12번까지 설명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번의 켤레그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왜 한 근을 1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였죠? 왜죠? 난 이거 y만 기억하면 돼. 왜? 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이죠? 왜? 이 원리가 뭐였어요? 네 글자. 왜겠어? 왜 너네들 이거 알려주면 바로 이걸 근이라고 했어? 너네 마음대로. 이거 알려주면 이걸 근이라고 했고. 그래,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자체가 가운데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면 여기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가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만 쉴게요. 2분 정도만 쉴게. 자, 1번 유형은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1번 유형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근의 종류니까 뭐 말 그대로 판별식만 쓰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자, 40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408번 시작. 요게요, 힌트를 주자면 나머지 정리로 문제가 풀려요.
왜 2차 방정식 하는데 나머지 정리가 쓰이죠?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해옷이 써서 알파, 베타 구하면 때릴 거예요. 통분해도 때릴 거예요. 줄 풀었어? 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나머지 정리로 풀립니까? 나머지 정리 개념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애들이 생각보다요, 요 짓을 잘 못해요. 애들이 자꾸 기계적으로 2차식 주고 근 주면 자꾸 근각계수의 관계 쓰려고 해서 나 미칠 것 같아, 얘들아. 너무 근각계수의 관계로만 2차 방정식이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네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 글자로? 근이라고 해요. 근데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나머지가 뭐죠? 0이에요. 그래서 얘를 알파를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러면 결국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도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4도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은 얘를 얘로 나눌 겁니다. 나머지 정리로. 그러면 우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한 번만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얘를 얘로 나눴다면 자, 일단 몫이 뭐 나오겠어요? 앞에 2차 계수가 지금 1로 똑같으니까 몫이 1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뭐 나와야 돼? 플러스 알파에다가 플러스 1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어차피 몇이니까? 0이니까 땡큐.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뀐다? 나머지 분의 베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 뒤에는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당연히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이걸 보자마자 막 근각계수의 관계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걸 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에다가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1 곱해서 더하면 정답이다. 여기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416번 시작.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낼게요. 아까 두 분의 차 어떻게 하자 했지? 누가 더 큰지 안 나왔지? 얘라 그랬고. 그게 지금 뭐 나왔으면 좋겠대? 2? 그럼 바로 양쪽 제곱해야겠지.
그럼 얘는 공식 써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m값. 자, 일단은 얘 뭐 나와? 두근의 합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데 얘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4라는 거지. 두근의 합이 뭐야? 마사? 그럼 16. 두근의 곱은 뭐 나와? 2차식 나오네. 2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는 4다. 자, 전개할게. 마이너스 8m 제곱 플러스 16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8은 0. 마이너스 8로 다 나눠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여기서 이게 되도록 하는 n값의 곱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선생님 판별식 한 번만 써볼게요. 1. 양수 나오네요. 그럼 결국 두근의 곱은 근각계수의 관계로 찾으면 되겠네. 답은 마이너스. 답 2번이 되겠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요거 바로 풀리는 학생이 있을까? 421번. 자, 해봐도 돼? 아니야? 자, 이걸 설마 1, 2, 3 넣으면 안 돼요. n에다 설마 1, 2, 3 넣은 사람 없겠죠? 그럼 답은 맞겠죠. 식이 더러우니까 또 오래 걸리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할 때는, 우리 혹시 여기 수열 배운 사람 있어요? 수열? 우리 수열에서 특정 항을 딱 찾기 위해서 찾는 항을 뭐라고 말하죠? 일반항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 n에다가 1, 2, 3을 넣을 건데, 내가 물어볼게. 보민 혹시 1, 2, 3 넣어서 풀었니? 너 이거 점점점 알파 100 더하기 1 알파 베타 100 더하기 1 곱한 걸 루트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다 넣을 거야? 안 된다고 얘들아. 우리는 항상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질 것까지도 대비해 줘야 돼. 근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이게 규칙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나는 먼저 알파 n 더하기 1과 베타 n 더하기 1을 먼저 찾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나중에 n 대신에 1, 2, 3 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루트 알파 n 베타 n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베타 n에다가 더하기 1이나 마찬가지고, 이건 루트 두근의 곱이 뭐 나와? n제곱. 두근의 합이 뭐 나와? 플러스 2에 3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1이더라. 그럼 계산해보면 루트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8이니까 9여서 루트 뭐 나오더라? n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다? 절대값 n 플러스 3이더라 라는. 제발 부탁인데 제곱이랑 루트랑 없앨 때 제발 그냥 없애면 안 되더라. 절대값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얘들아, 얘야. 그럼 나는 이제 1, 2, 3 넣으면 돼. 얘 첫 번째 그럼 답 뭐 나오겠어? 그냥 1 넣으면 답이야. 4. 2 넣으면 5. 3 넣으면 6.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겠지.
그럼 이게 1000, 2000, 1억 물어봐도 우리는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이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으로 커진다라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일반항을 먼저 찾자. 일반항을 찾아야지만이 나는 얘를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해하셨죠? 자, 뒷장 넘어가세요. 423번 시작.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도 유형이 적더라고요, 이 함수가. 어차피 활용은 안 할 거니까, 너네가 숙제로 해올 거니까. 네, 갔다 오세요. 뭐, 이것도 사실 이제 인수 정리를 기억하냐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는이야? 자, 끝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얘를 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근이라는 게 되려면, 는 몇이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우린 수학에서 는 0이 나와야 근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얘부터 구해봐. 암산 가능하세요? 1 마이너스 2ac니까 7. 얘는 마3.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F7도 F 마3도 2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얘를 지금 식 못 세워요. 왜? 는 0이 아니니까. 그럼 는 0을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2를 반대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배운 인수 정리가 생각나면서 요 두 개 갖다가 식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 fx는 마이너스 2는 7과 3을 갖더라. 마3을.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 뭐래요? 1, 땡큐. 그래서 fx가 이렇게 찾아지겠죠. 얘도 전개 안 하는 이유 아시죠? 저런 것도 fx 찾으라기보다 꼭 숫자 넣으라고 해요. 여기서도 f3 구해달래잖아. 마사 6 더하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0. 자, 그 다음에 이거 푸는 학생 있을까? 어제 못 풀었어요. 한 명도. 427번 시작. 한 명도 못 풀었습니다. 나와요? 진짜로? 답이 아닌 거 아니야? 답이 이거 뭐냐면, 몇 번 나와? 이거 푸는 학생 별로 없는데.
인수분해 했어요, 혹시? 안 했어? 자, 같이 할게요. 이게 왜인지 아세요? 잘 봐. 잘 봐. 잘 봐. 봄이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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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뭐 알려주고 싶었냐면, 앞에 개수가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 모두 다 근은 1과 2래요. 그쵸?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놈의 근은 참이죠? 물어볼게. 근이 1이고 2면 누구야? 근이 1이랑 2래. 누구야? 알아 몰라? 몰라. 개수를 몰라서. 최고차항 개수.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함부로 근을 안다고 해서 식을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제가 어디서 이 문제가 안 풀린 친구들, 그리고 잘못된 답이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신감 있게. 이건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거예요, 선생님. 똑같잖아요. 얘고요.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예요. 깨뜨려 볼게요, 효원이 머리를. 그 다음에 저를 뭘로 보시고. 반대로 넘겼습니다, 선생님. 그럼 요 놈이 0 되는 값이 이거래요. 근데 이걸 근으로 갖는 게 얘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식을 썼겠죠. 그리고요, 선생님, 얘 넘겨서 fx 찾았어요. 그리고 이 넣었더니 답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 그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 상수항이 0이래. 넘겨도 상수항이 0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문제가 생겨요. 그럼 도대체 제가 생각한 부분에서 어디가 오류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까진 정상적인 생각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갈 때요. 얘가 0 되는 값이 얘랑 그랬잖아. 자, 서진아. 근 뭐야? 1, 2. 1, 2지? 자, 근이 1, 2야. 누구야? 몰라. 지금 보면 얘가 근이 얘다. 얘가 근이 얘다. 근데 얘는 얘를 근으로 갖는다. 얘를 근으로 갖는 애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거야. 없어. 몰라, 이건. 그러니까 함부로 얘 개수가 3이라는 보장이 없었는데 왜 얘를 갖다 쓰냐고. 모른다 이거지. 근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의 가장 기본식을 찾아보자 이거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그래서 다 3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은 1이지만 가장 기본값이야. 무슨 뜻이냐? 얘 갖다가 식을 세우면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전제하에 세우고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K를 다시 만들어 주듯이 얘도 선생님 얘가 0 되는 값이 얘래요. 그러면 fx-3x-1은 진짜 순수하게 얘를 갖는 건 얘가 가장 기본 값이니까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가 근 알파 베타인데 최고차항 모르잖아요 라고 써야지. 그러면 여기서 fx가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린 여기서 상수항을 11을 걸고 넘어갈 수 있겠다. 상수항이 뭐 나와? 마이너스 3분의 4k가 나오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했더니 그게 상수항이 0이 됐으면 좋겠대. k 뭐여야 돼?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해 가세요? 그럼 식을 다시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fx는 이제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상수항은 없어질 거고 3x다 라는 거죠. 뒤에 3x 있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f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6.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1% 안에 1%야. 1등급 안에 1등급.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하도 나머지 정리해서, 그리고 여러 나머지 정리해서 지겹도록 했거든. 인수 정리할 때 얘가 알파면 맨날 그 식 갖다 썼거든. 근데 그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 그 문제들은 다 앞에 최고차 계수가 1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갖다 써도 됐었는데 얘는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얘는 상수항에다 조건을 걸어놨거든. 0돼야 돼 라고. 이해 가세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한 문제 풀고 수업 끝낼게요. 오늘 라스트. 왜냐면 이건 10초 컷이거든요. 430번 시작. 오늘 수업 끝. 그리고 이거 fx식 세우면 한 대 맞는 거고. 그치? 이거 fx식 세우면 안 돼. 왜냐면 그 안에 2x 빼기 2니까 망정이지. 430번.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f에다 뭐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1이랑 3 넣으면 0 나와요. 그걸 우리가 근이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가 찾는 건 요 놈이 0 될 때래요. 그럼 실제로 fx를 찾아서 얘를 넣는 애가 가장 하찮고,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왜냐면 제가 2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3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린 당황하지 말고 결국엔 0이라는 게 되려면 여기가 근이면 되지 않냐. 그럼 그 근은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마이너스 1과 3이다. 따라서 2x-2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얘가 3 되는 값을 찾자라는 거지. 그럼 1 되거나 5 되는 거고 x는 2분의 1과 2분의 5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누구다? 요 놈의 근이더라 하는 거지. 그거에 뭘 찾아다녀? 곧 답은 4분의 5. 아, 4분의 뭐야? 나 뭐 실수했다. 근데 어디서 실수했냐? 아, 근의 합과 곱이구나. 근의 합 P는 뭐 나와? 3. 곱은 4분의 5. 둘이 뭐 해달래? 얘도 또 곱하래. 4분의 15. 답 5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승쌤.